그 친구 어머니 소개로 무산군에서 밀수를 하는 언니를 만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언니 소개로 강을 무사히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까지 넘어가게 됩니다. 마침 그 이모님 식당에서 일하는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연길시 게장집이라는 식당을 소개를 해줍니다. 연길시 서시장으로 나가게 됩니다. 구치소죠. 그 안에서 만났던 언니를 중국 연길시 서시장 시장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다음날 저녁에 일 마치고 그 언니는 저희 식당 숙소로 놀러 오게 되는 거죠. 딱 나가던 찰나에 중국 공안이 문 앞에서 딱 들이치는 거예요.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도 탈북 스토리 자유를 찾아서 8탄에 이어서 9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번 8탄 때 저는 북한 땅에서 중국 땅에서 그렇게 찾아 헤맸던 무산 친구를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연길시라는 곳으로 놀러 갔다가 연길시 길 한복판에서 그 친구를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만났다라는 얘기를 했었고, 또 만나지 말아야 될 인연, 청진 집결소 구치소에서 잠깐 같이 수감 생활을 했던 무산군에서 살던 언니를 연길시 서시장에서 만나서 그 언니와 또 중국 공안에 체포가 되었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마쳤는데요. 오늘은 이어서 뒷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 저는 정말 황당했던 게 그 연길시 영자게장집이란 곳에서 제가 딱 한 달을 일했거든요. 그리고 첫 월급을 받고 바로 잡혔잖아요. 야, 정말 지질이 운도 없는 게 그때는 왜 그렇게 잡혔는지. 그때 당시 그 북송이 6번째 북송이었습니다. 그때도 마찬가지로 또 연길시 구치소를 거쳐서 도문 변방을 통해서 북한 온성군 보위부로 이제 수감되게 되는데, 그때 당시에 그 도문 변방에 있으면서 정말 잊혀지지 않은 한 여인이 있었는데 정말 미인이었습니다. 정말 예쁜 언니가 함흥시 어느 한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다고 하는데, 그 언니가 남자친구랑 같이 중국으로 넘어왔다가 중국 공안이 들이닥치니까 같이 남자 여자 손잡고 아파트 5층에서 때려 내렸는데 남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그 언니는 살아남은 거예요. 근데 살아도 산 게 아니었습니다. 척추가 이렇게 탈출돼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반신 마비가 온 거예요. 그러면서 담가에 실려 들어왔는데 대소변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. 매일과 같이 앉아 우는데, 야, 나는 왜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주냐고 하면서 아예 하반신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저는 그렇게 하반신 마비를 와서 그렇게 고생을 했던 그런 아픔이 있었기에 그 언니를 잠깐이나마 제가 간호를 해드렸는데, 지금도 그 언니에 대한 기억은 잊혀지지 않습니다. 아무튼 그때 당시에 저는 또 그렇게 더문 변방을 거쳐서 무산군 보위부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. 그때 그 저랑 같이 잡혔던 언니는 눈만 뜨면 저를 원망하는 거예요. 재수없는 너를 만나서 또 잡혔다고. 난 진짜 이번에만 잡히면 난 진짜 죽는다고 하면서 진짜 눈만 마주치면 저를 그렇게 욕하는 거예요. 원망하고.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저도 이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. 아니, 언니가 잡힐 운명이어서 잡혔다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느냐. 왜 그렇게 나를 지금까지 원망을 하냐. 계속 원망한다고 뭐가 달라지냐. 차라리 살기 위한 방법을 찾자라고 이제 둘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, 그 언니가 그때 당시에 자기가 죽는다고 얘기했던 즉슨 그 앞전에 북송을 당했을 때 원성군 단련대에서 도망을 나와가지고 중국으로 바로 넘어왔더라고요. 그래서 중국에서 또 한 달을 살다가 잡혀 들어온 거예요. 저랑 같이. 그러다 보니까 이 언니는 이번에는 자기가 무조건 교도소를 간다는 짐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근데 북한 교도소는 가기만 하면은 60~70%는 거의 맞아 죽던, 얼어 죽던, 굶어 죽던 죽기 때문에 이 언니는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꼭 죽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방법을 찾자. 차라리 언니가 무산군이라고 하지 말고 해산시라고 해라. 내가 그 보증을 서주겠다. 언니랑 나랑 같은 동네에서 같이 살았다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. 그렇게 이제 진술을 하라고 제가 시킨 거예요.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북한은
그 전산망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말 중범죄자가 아닌 이상은 내가 어디 사람이라면 어디 사람인 거예요. 그래서 이 언니를 내가 살던 그 지역 약도를 정말 귀에 못 박히게 설명을 해줍니다. 그 주변에 무슨 학교 있고 배급소 있고 또 역전은 어느 만큼 거리가 되고 이걸 정말 구구절절 귀에 못 박히도록 해준 거예요. 그래서 그 언니가 저희 설명을 듣고 달달달달 진짜 미친 듯이 머릿속에 외우더라고요. 그렇게 모의고 통과를 무사히 넘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청진집결소에서 또 해산시 집결소로 이송하는 중에 우리가 도망을 치자라고 작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근데 도망칠 기회가 정말 없더라고요. 그래서 도망 실패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산시 집결소까지 호송을 오게 되는데요. 북한에는 법이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법적 최종 처벌을 받기 때문에 거주지에 가서 제가 풀려 나오던 교도소를 가던 이런 모든 처벌이 내 거주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 언니랑 나랑 해산시 사람이다 보니까 청진시 집결소에서 해산시 집결소로 이제 호송을 가게 된 거였습니다. 이송하는 도중에 둘이서 도망치려고 작전을 했었는데 그거는 실패를 했었고 또다시 두 번째 도망치기 위한 작전을 했는데요. 지금도 생각해보면 정말 무모한 작전이었습니다. 그때 당시 그 언니는 그 압록강가에서 물을 푸면서 바로 중국을 다이렉트로 도망치자는 거예요. 근데 그때 당시에 겨울이었습니다. 1월달. 그러다 보니까 압록강이 다 얼어붙은 거예요. 북한은 수도가 안 나오다 보니까 겨울에도 압록강가에서 물을 퍼먹기 때문에 죄인들도 압록강가에서 물을 풉니다. 그렇게 물을 푸는 척 하다가 바로 중국으로 뛰겠다라는 거예요. 저는 무조건 말렸습니다. 이거는 안 된다. 정말 무모한 짓이다.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처벌을 받고 있는데 또다시 대낮에 시퍼런 대낮이 보안원이 보는 데서 중국으로 뛰겠느냐. 가다가 만약에 잡히게 되면 진짜 개죽음이다. 이거는 안 된다. 정말 저는 말렸는데 이 언니는 끝까지 그걸 하겠다라는 거예요. 하려면 언니가 혼자 해라 라고 했더니 한대요. 도망을 친대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압록강가에서 물을 풀면서 하나, 둘, 셋 하더니 바가지를 확 버리더니 그냥 둘이서 죽기로 살기로 중국을 향해 뛰는 거예요. 그때 당시 일행이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. 그 작전에 가담했던 일행이.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 예측이 맞아 떨어진 거죠. 뛰어봤자입니다. 중국까지. 물론 그 강폭이 100m도 안 되는 거리긴 하지만 중국이 막상 넘어가는데 눈이 와가지고 이렇게 무뎌서 키높이를 넘다 보니까 거기를 못 넘어간 거예요. 나중에는 결국으로 자기 발로 다시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오게 됩니다. 그때 당시에 그 언니는 정말 많이 맞는데요. 정말 제가 눈 뜨고 봐줄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맞아댑니다. 북한은 도주하다 잡히게 되면 정말 개죽음을 당하는데요. 일단 도주하게 되면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은 시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. 만약에 시도를 했다 잡혔다 하면은 그 도주하려고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 주변에서 그 도주하려고 했던 그 사람을 신고하지 않은 죄로도 다 같이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. 그때 당시에 그 언니는 정말 많이 맞았고 또 우리는 신고를 하지 않은 죄로도 우리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 정말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사람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얼굴이 막 멍들어 있었던 거예요. 아무튼 그때 당시 그 언니가 그 맞으면서 있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저는 다행이었던 거는 또 우리 외삼촌이 해산세에 조금 간부를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 외삼촌을 대동으로 해서 저는 이제 쉽게 또 풀려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나서 그 언니와의 소식은 모르고 지냈었는데 이 언니 또한 역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. 만날 인연은 어디선가에 만난다.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하나원에서 그 언니를 또 만나게 됩니다. 저는 정말 너무 반가워서 한달음에 언니 어떻게 살아나왔구나. 언제 왔어? 어떻게 남았어? 막 이러면서 답변을 듣기 전부터 막 질문만 던지면서 그 언니를 정말 반가워해서 포옹하고 싶었는데 그 언니는 정말 그때까지도 차가운 눈빛으로 끝까지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.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맞았고 너 때문에 내가 북송당해서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다시는 너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때 당시에 저는 하나원에서 그 언니를 만났을 때 정말 반가웠었는데 그 언니의 그 차가운 눈빛과 차가운 그 말 때문에 저 또한 정말
황당했었고,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 언니가 밉기는 했었습니다. 왜냐면 그래도 살아서 대한민국까지 왔는데 반가워할 만하잖아요. 또 몇 년 시간도 지났고.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상처 때문에 끝까지 저를 이제 원망을 하더라고요. 그때 이후로 저희는 또 하나원에서 헤어지고 그 언니와의 소식은 지금도 모르고 지냅니다.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럼 다시 또 돌아와서 제가 먼저 집결소에서 먼저 구출돼서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엄마의 품으로 가게 되는데요. 우리 엄마는 너는 왜 그렇게 잡혀오냐고 하면서 너랑 중국은 진짜 안 맞으니까 이제 중국으로 가지 말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우리 엄마가 저한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. 옆집 누구는 가서 몇 년이 되더라 한 번도 안 잡혀 나오는데 너는 왜 그렇게 잡혀 나오냐고 막 이러면서. 근데 우리 엄마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지 않습니까? 제가 뭐 어느 정도껏 잡혀야지. 저도 정말 많이 잡혀오니까 저도 엄마의 얼굴 보는 게 정말 민망한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진짜 중국이랑 나랑 안 맞나? 난 진짜 한국으로 못 갈 판지인가? 막 이러면서 그냥 집에 눌러 앉아서 엄마랑 같이 살아도 볼까라고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정녕 못 살겠더라고. 왜냐면 정말 불빛이 24시간 삐까번쩍한 중국에서 먹을 것은 진짜 배불러서 먹기 싫어서 안 먹는 중국에서 그것보다도 한국 드라마를 보던 그 생각 때문에 더 이상 못 잊겠는 거예요. 그때 당시 제가 중국에서 봤던 한국 드라마가 가을동화였습니다. 야, 그때 그 가을동화는 정말 제가 한평생 잊을 수 없는 정말 추억의 드라마였어요.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정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드라마였는데 그 마지막 편을 못 보고 제가 잡혔었거든요. 그래서 난 빨리 건너가서 내가 기어코 가을 동화를 끝까지 보고야 말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엄마를 또 설득하기 시작을 했죠. 엄마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꼭 성공할 거야 막 이러면서. 근데 우리 엄마가 또 자식이기는 또 품모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? 저희 엄마가 제가 너무 중국으로 가겠다 막 이러니까 나중에는 또 이제 떠나 보내시더라고요. 항상 제가 중국어 넘을 적마다 저희 엄마는 내 등 뒤에서 정말 없어질 때까지 압록강가를 쳐다보면서 딸이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봐 주셨던 우리 엄마였습니다. 이렇게 저는 또 엄마랑 저랑 또 헤어져서 중국으로 또다시 넘어가게 됩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여러분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.